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설계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아주 실전적인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많은 설계사분들이 어려워하는 특약 구성입니다. 자, 시작 전 따분과 댓글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출발해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특약 선택이라는 주제는 말 그대로 클로징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상품이 좋을지, 어떤 보험사가 유리할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른 상태라면 이제 그 틀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고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고민할 단계입니다. 물론 모든 특약을 한도까지 풀로 넣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말 그대로 풀옵션이니까요. 하지만 고객은 자동차 사러 온 게 아니잖아요. 풀옵션 주세요 라고 무조건 얘기하지는 않죠. 예산이 있기 마련이고 그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구성을 해야 됩니다. 설계사인 우리는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설계력이고 제한력이고 클로징력입니다. 같은 상품을 선택했더라도 어떤 특약을 넣느냐, 어떤 금액을 설정하느냐, 어떤 순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물론이고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체감되는 가치도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특약 구성에 대한 기본 원리와 접근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접근 방식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병별로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암, 뇌, 심장, 수술, 입원, 상해 등 각 질병군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건 마치 집 짓는 과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기초공사, 골조공사, 전기공사, 인테리어처럼 단계별로 나눠야 전체 구조가 잡히듯이 특약도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암 파트를 먼저 구성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암 관련 특약을 넣고 각 항목에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게 되죠. 진단비를 3천만 원으로 할지, 수술비를 추가할지, 주요치료비를 넣을지 말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통원비, 이 중에서 어떤 항목이 1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암은 진단비가 먼저 아닐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지만 그 외 다른 특약은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만 지급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모든 상황에서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주요치료비 특약이 너무 잘 나와서 진단비보다 치료에 도움될 수 있게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기도 하거든요. 항암, 방사선, 수술까지 포괄하는 주요치료비는 실질적인 치료 중심이라는 점에서 진단비보다 더 실속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다? 여러분의 판단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고객에게는 왜 이걸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설명이 논리적이면 고객은 신뢰하게 되고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높아져요. 암 진단비는 일회성이라는 보장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주요치료비는 연간 1회씩 최대 10년까지 지급이 되죠. 아니 하물며 기한이 없는 특약도 판매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고객이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만의 판단 기준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가입 구자를 넣다 보면 어느새 예상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진짜 설계사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고객의 예산 안에서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살릴지 판단하는 그 능력, 그게 바로 클로징 스킬이에요. 스킬. 예를 들어서 진단비 항목에서도 선택지가 다양하죠. 일반암 진단비 또는 통합암 진단비. 통합암 진단비는 원발암 외에도 전이암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더 든든하긴 하죠. 하지만 보험료는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객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대비하고 싶으세요? 진단 이후에 치료까지 충분히 보장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초기 진단에 집중하고 싶으세요? 그 답에 따라 설계 방향이 달라지고 고객의 주체적으로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치료비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항암 방사선, 암 수술비, 주요치료비, 이렇게 구성할 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제 치료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이죠. 수술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술 없이 항암이나 방사선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통계적으로도 수술 없이 치료받는 암 환자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본인만의 정답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대신에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구성을 제안해야 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수술비, 항암, 주요치료비 모두 다 때려넣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중에서도 고객 상황에 맞춰서 핵심적인 것부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산 초과가 발생했을 때는 무작정 빼기보다는 가치 대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진단비를 3천에서 2천으로 줄이고 대신 항암 방사선을 추가해서 전체 커버력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진단비, 치료비 각각의 구조를 내가 직접 고민하고 조합하고 줄이고 넣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설계안이 완성되면 그건 단순한 견적서가 아니라 나만의 작품이 됩니다. 그 설계안을 가지고 고객 앞에 서면 왜 이걸 넣었는지 설명할 수가 있고 왜 이건 뺐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 왜 이 구조가 고객님에게 최적인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고객은 뭐라고 할까요? 이분 진짜 야무지네 라는 말을 직접 들어보고는 싶지만 안 듣더라도 이 정도 했으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험 설계의 기본이자 정점인 특약 구성에 대한 흐름과 구성 방법을 실전적으로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배운 상품 선택, 설계 구성, 특약 조정까지 모두 연결해서 나만의 설계안을 자신있게 한번 펼쳐보세요. 그게 곧 여러분의 실력이고 브랜드고 신뢰입니다. 해보시다가 도저히 만들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바로바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